안녕하세요. 불이나케 거래비용 영상을 올리고서 임상시험 결과의 의미를 보려고 왔는데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보니까 그냥 경쟁사들의 승인 얘기를 적어놨네요. 아까 얼핏 봤을 때는 각각 경쟁사들에 대한 회사에 코멘트가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승인 받았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는 마찬가지 1차 평가지표를 만족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말은 자칫하면은 이렇게 경쟁사들이 이미 많이 진입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블루오션은 아니죠. 이 PPT 자료로 회사가 IR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여기 보여진 걸로만 보면은 그냥 경쟁사에 대한 승인 데이터를 리스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요 데이터들로 제가 퍼즐 맞추기를 한번 해보면 이런 스토리가 아닐까 싶은데, 자, 먼저 소라페닉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절대 강자였죠. 바이엘이 만든 건데 2007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경쟁할 만한 신약들이 없었죠. 그러다가 2019년에 대략 12년 지났죠. 겨우 렌비마가 비열등 임상시험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더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등하지는 않다,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도 소라페닙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남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2019년까지도 말이죠. 2019년까지 두 개의 신약이 있는 거죠. 그것도 소라페닙이랑 크게 개선되지 않은 그 정도, 그 수준. 그러다가 드디어 2020년도에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소라페닙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해서 승인을 받은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상시험 논문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컨클루션에 베럴덴이라는 문구가 있었죠. 더 뛰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라페닙에 뒤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라페닙보다 뛰어났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고, 이 아바스틴 티센트릭 조합과 비슷한 게 바로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이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간암 치료제는 오랜 세월 동안 소라페닉과 렌비마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러니까 획기적인 발전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2020년도에 아바스틴 티센트릭이 승인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중인데, 그때 빠르게 뛰어드는 신약 조합이 바로 우리의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이다. 그러니까 연도로 치면은 크게 차이는 안 나죠. 그래서 빠르게 따라붙는 패스트 팔로워 느낌으로 앞에서 비슷한 신약 조합들이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진입하면은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약들은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는 경쟁력이 뒤에 나오는 약들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할 만한 것들은 이렇게 최근에 승인받은 약들 정도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선 성공을 보면서 우리도 성공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리고 시장에 진입하면은 기존 경쟁자들은 상대가 안 되고 이렇게 둘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1차 평가 지표를 만족했다는 사실이죠. 강하게 말해서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고 1차 평가 지표야말로 정말로 신약 허가에서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요게 만족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FDA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 선약낭성암의 경우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간암의 경우에는 경쟁자가 있죠. 하지만 선약낭성암은 진정으로 블루오션입니다. 표준 치료제가 없죠. 그리고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상업화 임상시험을 진행한 게 HLB의 리보세라닙입니다. 약가 산정을 처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FDA 허가를 받고 시판이 될 경우 약가 산정은 이 지구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최초로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가 산정을 회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암의 경우에는 앞선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선약낭성암의 경우에는 처음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점을 찍을지가 조금 더 자유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가 산정에 유리하다는 것이 회사에서 계속 주장하던 선약낭성암을 먼저 NDA 했을 때 유리한 점이죠. 자, 그래서 크게 정리를 해보면
회사에서 임상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일단 가남에서는 기존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소라페닙이 있었는데 2007년에 승인됐으니까 좀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최근 2019년에 승인받았던 렌비마도 비열등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뒤에 나온 신약들과는 경쟁하기는 힘들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뒤에 나온 아바스틴 티센트릭이 승인을 받았는데 요게 지금 리보세라니 칼리주막과 비슷하기 때문에, 게다가 1차 평가지표도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이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작용 기전의 병용요법이 승인을 받았는데 그와 비슷한 병용요법이 1차 평가지표도 만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선양낭성암의 경우에는 표준치료제가 없는 블루오션인데 게다가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니까 경쟁자가 그냥 없는 상태죠.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가산정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요. 이상으로 세 줄 요약입니다. 간암치료제에서는 2007년에 소라페닙이 승인을 받았고 대략 12년 뒤에 2019년 렌비마가 비열등성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제 새로운 약이 나온 건데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병용요법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와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가진 게 리보세라닉과 캄레리주맙이고요. 참고로 하나 더, 선양낭성암은 글로벌에서 유일한 대규모 상업화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